기사들이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두산 메카텍 일단 1,000억 원의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배 구조를 계속 변경을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업 기기를 제조하는 완전자회사 두산 메카텍 공기 압축기 제조 회사인 범한산업 컨소시엄에 매각을 한다. 근데 이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이전에 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아니면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뭐 두산 밥캣도 그 밥콕 두산 밥콕이죠. 밥콕 밥캣 아니고 밥콕인데 밥콕도 매각을 했었고 두산 메카텍도 매각을 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1,000억 원대 초반 수준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1,000억 원 같은 그 돈이 자금이 또 매각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진 않은 금액인데 일단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4일 10시쯤에 6,200억 원 규모 괌 복합 화력발전소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그런데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온랜드 수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수주를 좀 들고 있었던 거, 수주가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인데 그럼 이제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 3분기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단계적으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긴 할 겁니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금액이 어디 나와 있나요? 금액 화력발전소 총 수주 금액이 6,239억 원에 이른다. 매출이 이제 또 증가된다라고 반영이 될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세가 기대가 된다. 이 화력발전이 사실 지금 당장에 앞으로는 뭐 계속 이제 들어오진 않을 거다라고 시장이 위축이 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력발전소를 설계를 하고 이거를 계획을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이기도 하고 이런 발전소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뭐 결정을 해가지고 뭐 내년에 짓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2, 3년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수주를 넣고 발주를 해서 공사 일정들을 잡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이제 공사를 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합 화력 발전소는 즉각 착공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해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번에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수주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3분기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일단 이 사업이 지연이 좀 당겨졌다라고 보죠. 2024년도 1분기 준공 예정이었다. 현지 정치권 등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등을 문제 삼아 착동이 좀 지연이 됐고 2024년도 1분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자 2분기가 좀 늘려놨다 이 얘기네요. 이 얘기 1분기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돼서 3분기까지 준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고 착공이 좀 지연이 됐었고 괌국제공항 불서쪽이 5km 떨어진 데에도 지역에 건설이 된다. 자 이렇게 뭐 수주가 좀 공사가 좀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고 자 원전 드라이브 힘입어 가스터빈 SMR 신사업을 박차를 이거는 뭐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가스터빈이 수소터빈의 그 초기 모델이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수소 혼소 가스터빈도 추후에는 좀 들어올 수도 있다. 탑재된 공장 순수 기술 가스터빈이 탑재된 공장 착공을 비롯해 수소 SMR 해상 풍력 등의 육성을 돌입한다. 이 가스터빈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좀 언제 좀 착공을 할까 이게 조금 그건데 김포 열병합 복합 발전소의 경우 국산 가스터빈을 통해 전기와 열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포 열 복합 화력소 건설 공사에 590억 원이 투입한다. 주단조 공장 건설에 210억 원이 투입이 된다. 지난달 30일 총 800억 원 회사채 청약을 마감했다.
이게 사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투자가 그만큼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안정적인 이자는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그냥 투자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0억 원의 최근에 투자한다는 5조 이 금액보다 뭐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자금이 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은 뭐 유동화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이 좀 마감이 됐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합 화력 발전소의 경우 국산 가스터빈이 들어가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ESG 기업 경영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 기술 확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비롯해 수소, SMR, 해상 풍력 육성을 집중을 하고 있다. 자, 이게 화력 발전소가 추후에도 가스터빈의 수주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보를 점쳐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가스터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후에도 뭐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 원전 모듈, SMR 등을 강조하며 탈원전 폐기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원전 수출 추진단 대표적이다. 원전 수출 추진단 이게 또 미국이랑 같이 또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 또 최근에 그거 웨스팅하우스 한전이랑 또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내용 미국 웨스팅하우스 힘 합친다. 해외 수출을 모색을 한다. 이 일환인 것 같아요.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을 강화한다. 이거 좀 주도권에 대한 싸움이 좀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죠. 원전 시장에서 수출을 하는 거에서 주도를 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한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팀코리아가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있는데 여기서 공급망과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강점이 결합된다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공동 워킹그룹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원전 사업 협력을 구체화한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한전이랑 같이 이런 워킹그룹 공동 워킹그룹을 좀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매각이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2040년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을 하고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한다. 그래요. 웨스팅하우스 매각이 좀 결정이 된 게 있나? 자, 뉴스를 찾아보니까 고개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론 특허 해결할 수 있다. 현실성이 없다. 그래도 이제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보다 국내로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큰 그림을 좀 보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도시바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100%를 5조 7천억 원에 인수한 지 4년여 만에 매각에 나선 것이다. 인수rol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50억 달러를 그때 당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인수 전에 뛰어들긴 했었는데 도시바가 2배 이상 가격을 써가지고 최종 낙찰이 됐다. 지금 또 이제 매각을 인수를 하려고 하면 12조로 평가된 몸값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전에는 5조였는데 6조도 아니고 12조다. 이게 아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독으로 인수를 하기에는 몸값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한전에서 정부 지원 차원에서 또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거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국내 어떤 기업들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다 합심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웨스팅하우스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한전 컨소시엄에서 정부 진행하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주도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좀 참여를 한다, 지분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냐 이런 뭐 거에서 좀 저도 일단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5조 6조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웨스팅하우스 몸값이 12조다 이렇게 나오면은 인수하겠다고 나설 국내 기업이 마땅치는 않을 것이다. 뭐 2조 3조씩 보태가지고 뭐 지분을 각각 가지고 간다 뭐 그렇게 한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자, 브루필드가 지난해 웨스팅하우스의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나치게 비싼 금액이 1년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술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보다는 한미 컨소시엄 구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해안을 마련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일 것이다. 한미 컨소시엄 구성을 성공한다면 굳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시공과 기자재 제작에 강점을 보이는 우리가 충분히 파일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얘가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은 우린 한미 컨소시엄에서도 프랑스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위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우위를 점칠 수가 없고, 프랑스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프랑스 웨스팅하우스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쪽으로 수주가 들어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컨소시엄 구성이 성공한다라고 해도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컨소시엄도 그렇게 힘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 있든가 차라리 아니면 한국에 있든가 프랑스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웨스팅하우스 매각이 또 누가 입찰에 또 참여한다에 따라서 주가가 좀 널뛰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한미 원전 수출 이런 워킹 그룹 이런 것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030년도까지 연평균 1조 7천억 원 SMR 신규 수주가 중장기적인 목표다. 내년 하반기 중 SMR 본 제품 제작 돌입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좀 시간이 좀 남았네요. 내년 하반기라고 하니까 2026년도 연평균 3,800억 원 수주 목표를 달성한 뒤 해당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지다. SMR에 대한 기대감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뚜렷한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외국인들도 최근에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주가가 힘은 쓰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 기업들이 다 그래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와주는 것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결국에는 원유에 대한 유가에 대한 대체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아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7,500원 여기에서는 좀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17,500원 이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18,000원 여기 이 수준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거는 뭐 참고만 해주시고 시장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긴 할 거니까요. 원전 협력이라든가 뭐 미국 쪽에서의 그런 뭔가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추후에는 또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주가 움직임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의 주가 움직임들은 그냥 단순 수정이라고 치부를 하고 그냥 뭐 매수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은 뭐 대응 관점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평균 단가가 18,000원, 17,000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 권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뭐 버틴겨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대응 관점이다라고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근에서 움직임들을 보면서 뭐 쌍바닥을 찾아준다던가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대응을 잡겠다,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